이번 영상에서는 커패시터 소자의 이제 에너지 저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커패시터라고 하는 것을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이 커패시터가 어떻게 에너지 저장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커패시터의 구조를 지난 영상에서 봤지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의 구조를 보게 되면 도체 평면, 여기 도체 1, 도체 2가 있는데 이 도체 평면이 두 개가 마주보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압을 이렇게 걸어요. 전압을 걸면 플러스 전압 쪽에 마이너스 전압 쪽으로 뭐가 전기장이 이렇게 걸려서 그 전기장에 의해서 여기 밑에 도체에 전자들이 보이는데 전자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Q라고 하는 것이고 도체에서는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플러스 Q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위에 있는 도체가 플러스 Q 그리고 밑에 있는 도체가 마이너스 Q로 대전되어 있어서 거기에 전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다. 그때 이제 콘덴서나 커패시터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이라고 하는 유전율을 갖고 있는 유전체가 이제 여기에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로 전기적인 것들이 에너지가 이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 커패시터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의 형태로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캐패시터를 이제 그 기호로 표시하면 이와 같은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막대기 두 개로 해서 뭐 왼쪽 거와 오른쪽 거가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이제 전압이 이렇게 캐패시터 양단간에 걸린 전압이 VT고 그리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 값이 IT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전류와 전압의 관계들을 앞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커패시턴스 그리고 전기 용량을 우리는 정의를 했었죠. 그때 커패시터의 전기 용량 C 값은 이와 같이 전하량, 거기에 이제 축적된 전하량 QT하고 거기에 걸려있는 전압 V와 이와 같은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C 이퀄 V분의 Q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커패시터에 저장된 전하 값은 그러면 우리는 QT라고 하는 것이 CVT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로부터 우리는 전류라고 하는 것이 전하량의 시간적인 변화율 이랬으니까 IT는 DQT, D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QT 대신에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C하고 여기에 이제 VT, DVT, DT 그래서 뭐 앞에서 우리 봤듯이 어떤 전류 근데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류 IT라고 하는 것은 CDVDT 이런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커패시터의 기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커패시터 에너지 저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회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회로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화번이 10V짜리 전화번이 있고 여기에 이제 스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저항이 있고 그리고 커패시터가 이렇게 있어서 스위치가 닫힌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흘러서 어떻게 돼요? 커패시터에 어떤 그 전하가 이제 충전이 되는 거죠. 플러스 Q 마이너스 Q 해서 충전이 된 상태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스위치를 T 이퀄 제로인 순간에 이렇게 뗐어요. 스위치를 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충전된 전하가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죠. 전류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면 여기에 충전된 상태로 그렇게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것이 전기적인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어떤 커패시터에 이제 저장된 에너지 값을 한번 전기적인 에너지죠. 저장된 에너지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된 에너지 값을 커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 값을 WCT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V하고 I하고 곱하면 뭐예요? 전압하고 전력 곱하면 그렇죠. 전력이 되는데 그 전력을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에너지 값이 돼요. 그래서 이 수식에 의해서 전력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I 이퀄 C, dV, dt 해서 이제 커퍼시터에 전류와 전압의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VI, I 대신에 이제 이걸 갖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이걸 바탕으로 커퍼시터에 저장된 에너지 값을 보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수식에다 I 대신에 이제 CdV, dt를 곱하게 되면 V하고 CV, dt하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한 이런 관계가 될 것이다.
이걸 계산하게 되면 변수를 이제 V로 바꾸게 되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죠. V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시간에서 V가 T까지 이제 해서 V, D, V 변수가 이제 V 값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 뭐 2분의 1, 뭐 적분하는 건 우리 아는 거니까 2분의 1 CV 제곱하고 V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VT까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적분된 값을 계산하면 뭐 VT 대입하면 2분의 1 C VT 제곱이 되고 그리고 밑에 있는 V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시간은 뭐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스위치가 닫히기 전보다 훨씬 오래전이니까 커퍼시터에 충전된 값이 없겠죠. 그래서 V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하면 캐퍼시터에 저장된 에너지 값은 2분의 C V T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단위는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캐퍼시터에 저장된 에너지 값은 2분의 1 C V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제 VT라고 하는 값은 C분의 QT니까 V 대신에 얘를 갖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도 쓸 수 있겠죠. 뭐 2C분의 1의 Q 제곱 T라고 하는 줄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캐퍼시터에 저장된 에너지 값을 계산한다고 한다면 캐퍼시턴스 값하고 거기에 걸려있는 전하 값을 알면 거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캐퍼시터의 에너지 저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 두 개를 가져왔는데 그 첫 번째 예제가 이 예제예요. 이 예제에서 보게 되면 이 회로가 앞에서 본 회로하고 똑같은 회로이죠. 여기 전압원이 있고 저항이 있고 캐퍼시터가 있고 그런데 여기 스위치가 t 이퀄 제로인 순간에 열려요. 그럼 t보다 제로보다도 더 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닫혀 있었겠죠. 닫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100V 전압원에 의해서 이 캐퍼시터를 충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V라고 하는 이제 이 캐퍼시터에 충전된 값이 이제 100V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10mF 캐퍼시터 지금 여기 C 값을 10mF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100V 전압원으로 이제 충전을 했어요. 그리고 스위치가 열린 후 T 이퀄 제로 플러스 바로 열린 후 직후죠. 일때 전압과 캐퍼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를 구해라. 그러니까 전압하고 에너지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전압 V, 이 캐퍼시터에 충전된 전압 값이 얼마냐고 한다면 뭐 T 이퀄 제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스위치가 바로 열리기 전에 여기 V 값이 100V였으니까 스위치가 열리고 나서도 열리고 나면 여기에 그대로 충전이 돼 있을 테니까 100V만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저장된 에너지를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에서 생각했듯이 에너지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캐퍼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이니까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하고 C 값이 10mF라고 했으니까 10mF이고 여기 V 제곱이니까 여기 100V의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밀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서 뭐 10 곱하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네요. 100의 제곱 하게 되면 이 계산하면 50줄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캐퍼시터에 그 전화번호로 충전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에너지를 이제 저장을 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앞에 것보다도 조금 이제 복잡한데 한번 보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이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 그래프가 뭐냐면 여기 VCT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캐퍼시터에 걸려 있는 전압 값이에요. 캐퍼시터에 걸려 있는 전압은 앞에서 전압원에 의해서 콘덴서에 이제 충전을 하는데 얘는 시간에 따라서 이와 같이 전압 값이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mF 캐퍼시터에 다음 그래프와 같이 전압 변할 때 이와 같이 이제 전압이 변할 때 캐퍼시터에 있는 전류, 전력, 에너지 세 가지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먼저 그러면 전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전류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캐퍼시터의 전류 전압 관계는 이 수식이죠. I 이퀄 C dV dt 전압의 시간적인 변화율에 비례하고 C값에 비례해서 전류값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거 그 시간에 따라서 계속 전압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구간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0초에서 2초 사이 여기 이제 이렇게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0에서
2초 이 사이에서는 이 직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V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00t 2초 동안 이렇게 제로에서 2초 동안 갈 때 전압은 얼마에서 제로에서 100으로 갔으니까 2분의 100t 이런 기울기를 갖고 이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얘가 50t가 되겠어요.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I equal C dV dt라 그랬으니까 거기다 갖다 대입을 하면 여기 전압을 갖다 대입을 하게 되면 뭐 5mF C 값은 5mF이고 그리고 여기 V 값이 50t라고 하는 값이니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50이라고 하는 값이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50. 근데 여기 미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서 0.25 암페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구간이 이제 또 변하는 구간이 2초에서 3초 사이에 이렇게 변하는 그런 구간이 있으니까 2초에서 3초 사이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걔도 이렇게 이제 걔는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거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V라고 하는 값이 2초에서 3초, 1초 사이에 얼마가 내려왔냐면 100에서 50으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50. 그래서 마이너스 50t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류를 구한다면 I equal C dV dt니까 V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50t를 대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5mF에 마이너스 50. 그래서 하게 되면 앞에 거하고 길기가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25A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초를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전압이 일정한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3초 이상일 경우에는 전압이라고 하는 게 50V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I equal C dV dt인데 V 값이 일정하니까 전류 값은 0A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이 ICT 캐퍼시터에 흐르는 전류 값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면 이와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 0에서 2초 사이는 0.25A 그러니까 여기서 0에서 2초 사이는 0.25A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초에서 3초 사이에는 마이너스 0.25A니까 여기 2초에서 3초 사이는 마이너스 0.25A이고 그리고 3초 이상이 되면 이제 0A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0A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커피스터의 전류와 전압 관계가 뭐 우리 이렇게 미분 이런 관계에 있었으니까 이거는 어떤 전압의 변화가 주어지면 그것을 미분한 형태로 이렇게 전류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전력을 한번 구해보죠. 그 전력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전압하고 전류를 이제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PT는 VT, IT. 지금 같은 경우는 커퍼시터에 걸려있는 전압 VCT하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 ICT가 얘는 VCT는 주어진 거고 ICT는 앞에서 이제 구한 거니까 이와 같은 값을 이제 곱하면 되는데 이 곱할 때 이제 구간별로 나눠야 되겠네요. 나눈다고 하는 것은 0초에서 2초 사이가 이와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값하고 여기 일정한 값을 곱하면 되고 3초도 이제 곱하면 되는 그래서 구간별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면 0에서 2초 사이의 전력을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이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일정한 전류값을 곱하는 거니까 그 두 개를 곱하게 되면 0하고 0.25를 곱하면 0이고 100하고 0.25를 곱하면 이제 25라고 하는 값이니까 이와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초에서 3초 사이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100하고 마이너스 0.25를 곱하면 마이너스 25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3초에서는 50V에 그리고 이제 전류가 흐르기를 마이너스 0.25A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2.5 그래서 그 값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2초에서 3초 사이에는 이와 같은 값을 할 수 있고 3초 지나고 나서는 VCT라고 하는 값이 이제 50V이고 ICT라고 하는 값이 0이니까 두 개 곱하면 0이라고 하는 값이니까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거기에 그 전력 값이 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플러스 쪽으로 가게 되면 에너지가 이제 저장되는 과정이고요. 마이너스 쪽
부분은 이제 에너지를 어딘가에 전달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전력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커퍼시터에 걸려있는 전압하고 전류를 곱하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이와 같이 W 에너지는 파워 P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하면 되는 그런 값이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구한 것들의 PT라고 하는 전력값이 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구간별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0에서 2초 사이를 이거를 이제 갖고 적분을 하면 되고 2초에서 3초 사이도 이제 이걸 갖고 적분을 하면 되고 이런 관계들을 가지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생각해 보면 0에서 2초 사이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0에서 2초 사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0에서 2초 사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 2초 사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이에 보니까 2초에 파워가 얼마만큼 변했냐면 0에서 25니까 기울기가 얼마냐면 2분의 25가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2분의 25t 한 것을 이렇게 적분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에너지 값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보면 얘가 12.5하고 그러니까 t니까 t 하면 적분하면 2분의 t제곱이니까 요 계산하면 6.25 t제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포물선 모양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는 과정이고요. 마찬가지로 뭐 2초에서 3초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를 이 값을 갖고 이제 적분을 하면 되는데 그 적분하는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이거 에너지를 저장하고 어딘가에 전달하고 저장된 에너지가 남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콘덴서가 이렇게 홀딩하고 있는 그런 값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두 번째 예제에서 봤던 것은 커퍼시터에 걸려있는 전압이 변화할 때 그걸로부터 전류를 구하고 전력을 구하고 에너지를 구하는 과정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저장하는 커퍼시터의 그 에너지 저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커퍼시터에 전류하고 이제 전압이 있는데 그 전류하고 전압으로부터 전력을 구하고 그게 저장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